모의고사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의 극대화에 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자, 수능 시험이나 사관 문제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자, 문제 푼다라는 것은 4단계로 나누어서 합니다. 첫 번째, 문제 이해, 풀이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행, 네 번째, 검토,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해결합니다. 어느 세월에 4단계로 나눠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문제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자, 어떤 문제를 읽어봤는데 문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런 적 있습니까? 있어요? 자, 또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 있습니까? 있겠죠? 자,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남는 학생은 두 종류인데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아주 공부를 못하는 학생.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자, 아무튼 문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문제에서 원하는 궁극적인 미지의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수학 문제는요, 전부 다 미괄식 표현이라고 그러죠. 맨 마지막에 문제에서 원하는 궁극적인 미지의 것이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라. 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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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무엇을 구하라. 라고 문제의 맨 마지막에 문제에서 원하는 궁극적인 미지의 것이 있어요. 자, 이 궁극적인 미지의 것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 밑줄을 치고 이것을 내가 과연 구해본 적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라. 그랬다고 칩시다. 그럼 삼각형의 면적 구해본 적 있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저 여러 가지 공식을 통해서 구해봤을 거 아니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는 여러분들은 문제의 계획 단계에 도입한 거예요. 문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지잖아. L란 조건, B란 조건, C란 조건, D란 조건. 야, A와 B로부터 우리가 E를 얘기하고 C와 D로부터 F를 얘기해서 E와 F를 이용해서 미지의 X를 구하는 문제. 이 정도 구성이라면 상당히 복잡한 구성이거든요. 자, 이 정도 구성은 거의 드물고요. 이런 정도의 구성이 됐더라 하더라도 미지의 것이 확실하다면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죠. 자, 미지의 것에 밑줄을 치고 미지의 것을 구해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것, 이것이 문제 이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조건을 연관짓는 것. 과거에 내가 이 미지의 것을 어떻게 풀었지?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지? 하나하나 연결지면서 문제 해결에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그 다음 시행. 자, 1번, 2번 문제의 이유와 계획이 수학이고요. 시행은 산수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학생이죠. 시험 보고 나서 계산을 틀렸어. 그래서 그 문제 틀렸어. 더하기를 잘못했네. 맨날 이런 얘기하는 학생이 있어요. 자, 그 학생들 어루를 잘 보세요. 그렇게 생겼죠. 계산 실수하게 생겨 먹었어. 맨날 그 소리야. 자, 선생님도 계산 실수한 적 많이 있습니다. 혼자 문제 풀다든지 심지어 강의할 때도 계산 틀린 적 있어요. 자, 잡념이 든다든지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TV를 보면서 문제를 푼다든지 이런 짓을 하면은 영락없이 계산이 틀리더라고요. 선생님 경험상 선생님은 세수도 하고 그 다음에 연필도 예쁘게 깎어 뾰족하게 깎아요. 그래서 글씨도 풀이 과정을 또박또박 써가면서 풀었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경험담입니다. 여러분들 문제에 푸는 그 계산은 습관적인 거예요. 시행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정신통일을 잘해서 우리는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풀이 과정을 또박또박 써내려가면서 하면은 놀라운 발전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가장 강조하는 네 번째, 검토요. 자, 이 검토라는 과정은 내가 풀어놓은 문제가 논리적인가, 모순이 없는가 살피는 것, 좁은 의미의 검토죠.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넓은 의미의 검토예요. 넓은 의미의 검토는 뭔가? 틀린 문제에 대한 반성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틀렸는데?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반성을 해야죠. 반성을 해야지 발전이 있습니다. 모의고사의 문제에 틀렸으면 이 문제 또 나온단 말이야. 또 나오면 어떻게 해? 또 틀릴 거야? 그러니까 점수가 안 올리지.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가 반성을 해야지만이 그 다음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점수를 올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틀리는 문제에 대한 반성. 그러면 반성을 하려면 왜 틀렸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 왜 틀렸습니까? 첫 번째, 공식을 몰라서 틀릴 수 있죠. 두 번째, 계산 실수할 수 있죠. 세 번째, 문제를 잘못 이해했다든지 문제를 덜 읽다든지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 방법은 뭡니까? 첫 번째, 공식을 몰라서 틀렸다? 공식을 다시 외우죠. 또 잊어버리면은 또 외우죠. 또 잊어버리면은 또 외우죠. 아니, 그럼 공식 외우다가 볼일 다 보겠네. 자, 공식은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수학 공식을 어떻게 그냥 막 생으로 외워요? 외워집니까? 자, 약발이 일주일 갈 수 있지만은 한 달, 두 달 지나면 또 잊어먹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example, 예제, 그 공식을 이용한 대표적인 유형을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럼 대표적인 문제를 풀므로써 그 공식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엮여 있는 거야. 그래서 살짝 톡 치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문제를 10문제 풀고 벽에 박치기를 해봐. 그 공식이 날아가? 안 날아가요. 제 경험상 안 날아가더라고. 실험해봐도 안 날아가더라고.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어떤 문제를 틀렸으면은 그 공식을 이용한 문제, 예제를 갖다가 풀어보는 거예요. 대표 유형. 물론 극단적인 유형까지 풀어보면 좋습니다. 극단적인 유형까지 풀어보면 그 이론을 더욱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학의 매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계산을 실수한 학생들. 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또박또박 풀이 과정을 천천히 푸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또박또박 써내려가면서 푸는 습관을 가지면은 틀릴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고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 5에 이것도 접근 방법, 추리 방법, 이런 것들이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는 걸 잘 보세요. 잘 보고, 따라하는 거야. 모방하는 겁니다. 모방하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될 겁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수영 선수들, 자기보다 나은 선수들이 하는 것을 잘 모방을 하고 하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놀라운 발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4단계 중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선생님은 늘 강조하는 것이 검토입니다. 검토. 모의가 점수가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뭐야? 틀린 문제 또 틀리고 틀린 문제 또 틀리고 틀린 문제 또 틀리지 않으면 되나? 틀린 문제 다음에 맞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반성을 해야지. 반성만 제대로 한다면 모의고 점수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를 얼마큼 풀어봐야 되는데, 나중에는요, 한 보름 정도 남겨놓고는 하루에 한 회씩 풀어봐야 돼요. 상한학교 이슈 문제를, 모의고사를 보름 정도는 15회 정도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일주일에 2회씩 꼭 풀어보셔야 돼요. 이러면은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30회 이상 풀어본 학생 중에서 1등급 안 나온 학생을 못 봤어요. 선생님 경험상 모의고사 30회만 완성해봐. 그럼 틀림없이 1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푼다는 것은 기술적인 겁니다. 이론적인 것도 있지만은 기술적인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수능 만점 맞은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학원에서 만점자 많이 배출했거든요. 그 만점자 배출 학생들을 방학 때 제가 알바시켜요. 학생들의 문제 푸는 걸 도와주고 보조 강사 역할을 시키는 거죠. 시키는데 잘 못해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럼 이 녀석이 어떻게 만점을 맞았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만점을 맞는 학생이 문제 푸는 기술적인 게 대단하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는 좀 딸릴지 모르겠지만은 기술적인 측면이 상당히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도 문제 푸는 기술자가 돼야 돼요. 기술자가 돼서 운동선수가 잘합니까? 코치가 잘합니까? 선수가 훨씬 잘하죠. 그렇죠?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으뜸 사관 전문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의 기술적인 측면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의고사 문제를 일주일에 2회, 또 최종적으로 가서는 2주 남겨놓고 매일 1회씩 반드시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1등급 될 거예요. 사관학교 입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성실하게 대답하겠습니다. 또한 모의고사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학생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